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전자계약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모두사인 CTO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모두사인 채용 설명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부분들 좀 아마 관련돼서 저희가 조직 개발 문화랑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조금 이후 세션이나 이제 질의응답 할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 같고요. 일단 풀고자 하는 문제들 위주의 설명들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는 B2B SaaS다 보니까 같이 성장하는 좀 비즈니스 모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좀 전자계약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의 미션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모두가 간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이제 제품을 만든다라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같은 경우는 계약이 3년 내에 계약이 표준이 된다. 추후에 토스하자, 카톡하자와 같은 이제 명사가 동사화 되듯이 저희도 모두 사인하자라는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좀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사인은 15년도부터 좀 시작한 좀 오래된 회사긴 해요. 요즘 스타트업 앞에 두들린에 비하면은 업력이 조금은 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모두사인은 부산에서 좀 시작을 했던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현재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비율이 거의 8, 9할 가까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본사는 모두사인이 부산이지만 서울의 멤버가 훨씬 많이 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부산이나 서울 모두 좀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냥 저희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21년도쯤 이제 투자를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좀 크게 받았었고, 현재 22년 저 쓰여 있는 수치 기준은 현재 누적 이용자 수가 310만 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조금 더 이 발표하는 어제 좀 지표를 좀 더 뽑아서 공유를 드리자면 저희 모두사인을 통해서 누적 계약 체결 문서 수가 약 600만 건 이상, 그리고 누적 이용자 수가 350만 명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지표들을 좀 써놓은 데는 체결 문서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NSM이라고 하는 북극성 지표로 가져갔을 때 이제 Successful Transaction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 내부에서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문서 수를 좀 공유 드리고자 이제 이 지표를 좀 공유 드리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표준이 3년 내에 표준이 된다라는 비전이 있고,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누적 이용자 수를 좀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계약 생애주기라는, 그러니까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이제 그런 계약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고 추후에 계약을 해서 문서를 관리하는 영역과 계약 관리라는 이 크게 세 가지의 큰 틀을 이제 나눠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현재 저희는 아직 문서 관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프로덕트를 좀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MVP로 이제 시장에 내놓았고, 그게 현재는 PMF가 잘 맞아서 이제는 생애 주기의 전반에 걸쳐서 양옆으로 좀 수평적 확장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좀 공유드리고자 좀 텍스트 위주로만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제일 아까 앞에서는 생애 주기의 확장이었으면, 현재는 고객의 그런 세그먼트 확장을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 관리를 하려고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미 일부 되어 있긴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고객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스타트업에서는 수평적 조직 문화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약간 업무는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하고, 아직
전통적인 저희 뭐 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결제들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한 관리가 현재 저희는 핵심이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왜 고객의 확장이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존에는 SMB, 이제 VSB 이런, 그러니까 좀 한 10인 이하 기업의 고객들이 좀 주요 타겟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고, 요번엔 조금 더 큰 규모의 회사들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던 생애 주기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저희가 전자계약 서비스라고 현재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전자계약 플랫폼이라고도 아예 할 수 있도록 완전 그 뭐 컨트랙트 라이프 사이클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만들려는 게 주 목적, 약간 궁극적인 좀 방향과 그런 목표가 있고요. 생애 주기를 그래서 뭐 확장을 위한다고 했는데, 문서 제작이라고 하면 앞단 제일 먼저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서를 이제 뭐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 구글 독스나 이제 뭐 웹상에 있는 한글이나 뭐 여러 그런 문서 이제 수정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마저도 저희 모두사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베타 서비스로 런칭이 된 지 좀 됐고 계속 고도화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확장이었다면, 이번엔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쓰여 있는 것처럼 문서 수가 아까 600만 건 이상이 되면서 솔직히 문서 수가 600만 건이지 그에 딸려오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합치면 제일 많은 테이블이 뭐 1억 건 이상도 되는 이제 상황이 현재는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업데이트, 그러니까 그 1억 건 이상 되는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거나 할 때 무조건 서버가 다운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그 중단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되는 케이스들이 잦아지고 하다 보면 이제 개발자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이런 좀 더 무중단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인프라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좀 변경을 지금 하려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엔 저희 기술 스택 좀 로고 위주로 그냥 뽑아왔고요. 저희가 좀 사용하는 메인 프레임워크는 일단 네스트.js이고, 그 다음은 스프링이 좀 이제 조금 소규모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랭귀지는 타입스크립트랑 자바가 제일 좀 메인 랭귀지이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영역에서는 테라폼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단은 단일 클라우드 AWS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론트엔드는 다 거의 아직 요즘에 뭐 교과서처럼 리액트 그리고 리덕스 상태 관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모니터링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느라고 이제 외부 사스도 사용을 하고 있고, 좀 더 빠른 배포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도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스테이징 환경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트렌드인 깃옵스, 그래서 아르고 혹은 이제 뭐 이즈티오, 하버와 같은 제품들을 이용해서 추후에는 좀 그런 보안적 요소도 계속 챙기기 위해서 좀 이번에는 이런 식의 스택들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앞에 팀들과 유사하게 MSA로 개발되고 있고요. 거의 요즘엔 뭐 많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MSA가 정답인 것 마냥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그냥 뭐 저희는 현재 MSA로 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아직은 적을 것 같아요. 뭐 저희 뭐 더 앞 시리즈 라운드를 이제 돌고 있는 큰 회사들에 비하면 서비스는 아직 한참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계약 생애 주기 중 하나의 포션을 맡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도 20개 이상의 현재 서비스 수가 존재하고, 이런 서비스 수를 이제 아까 이제 저희도 브랜치 단위로 서비스를 이제 다 만들고 그 브랜치 단위로 이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직 구조 관련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서 좀 이제 그 변화를 얘기할까 혹은 현재의 상태를 얘기할까 하다가 아직 변화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모두 다 이야기를 드려봤자 좀 그러니까 다름을 느끼고 합류하시지 않을까 좀 걱정해. 일단은 그냥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팀 단위만 일단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엔 저희와 함께 합류하셔서 이제 조직 구조를 같이 만들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일단 좀 여운을 남겨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크로스 펑셔널한 팀으로 뭐 사일로라고 불리우는 단위처럼 좀 되긴 하는데, 뭐 PO 그리고 디자이너,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뭐 QA 팀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의 이제 제품 백로그들을 할당을 받고 그 백로그들을 이제 개발로서 풀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두 사인 팀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모두사인 CTO를 맡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하고, 현재는 뭐 백엔드에서부터 저희 뭐 데브옵스 여러 영역에 맞춰서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태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사인에서 프론트엔드 리드로 근무를 하고 있는 노태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사인에서 리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몇 안 되는 부산 근무 구성원으로서 이제 모두사인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현님. 네, 안녕하세요. 모두사인에서 PO로 일하고 있는 임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각각 언제 어떤 계기로 모두사인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태영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좀 스타트업에 있는 지가 좀 오래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현재 채널 코퍼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회사에서 이제 채널 톡을 만들진 않았고요. 이제 워크인사이트라는 B2B 제품을 약 한 6년간 만들다가 이제 해당 제품을 좀 클로즈하게 되면서 이제 계속 스테이를 할까 혹은 이직을 할까 좀 고민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좀 한 회사에 오래 머무르고 한 제품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솔직히 시작부터 끝까지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직을 결심하게 됐었고, 이제 봤던 건 한 2가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좀 거창할 수는 있는데 뭔가 뿌듯함을 뭔가 내가 코드로 만들어서 이제 해결했을 때 문제를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었는데, 그건 더 뭐가 좋을까 이런 에너지를 쏟아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약간 A to Z, 그러니까 좀 연속성 있는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뭔가 개발로서 좀 그런 그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스테이지의 회사들을 좀 봤던 것 같고, 이 2가지의 조건을 좀 찾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인의 그런 권유에 맞춰서 이제 한번 티타임을 옆에 태환님과 저희 지금 현재 대표님과 함께 보면서 좀 약간 꼬임에 넘어갔던 그러면서 이제 뭐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좀 결심을 하면서 저는 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태환님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아, 네. 저는 모두사인에서 지금 근무한 지가 한 약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학교 그 전공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과목인가를 의문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실무를 빨리 경험을 해보자 하던 와중에 그 선배한테 제안을 받았었어요. 이런 인턴 자리가 있는데 한번 그 면접을 봐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기업이 지금 모두사인이었고 그래서 그 합격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피봇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두사인을 처음부터 만들게 됐고 잠깐 근무하다가 나가야겠다라고 하다가 그게 2개월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되고 하다가 지금까지 왔고요. 네.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이제 수현님 어떻게 조인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원래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가지고 창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거래가 되면은 그 사이에 이제 그 계약이 당연히 끼게 되고 그럼 그 계약서를 체결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데 되게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두사인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바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쏘아 올리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이라는 거에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모두사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임팩트가 강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벌써 이제 6년이 넘었는데 그 6년 동안 아무래도 회사가 성장을 하고 또 저 역시도 그거에 맞춰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그 과정이 매우 또 재밌고 좀 즐겁다 보니까 계속 이제 모두사인에 머물러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현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제품 사용 경험이 조금 컸었는데요. 그 이전 조직에서 그 연봉 계약서, 뭐 근로 계약서, 그다음에 그 이외에 서명이 필요한 문서들을 이제 모두사인을 이용해서 서명을 했었고, 네, 그때 이제 모두사인이라는 제품을 처음 이제 알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 이직을 고려했을 때 그 사용자 경험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세일즈를 유도하는 B2C 커머스로 가느냐, 그쪽으로 커리어 패스를 키울 거냐, 아니면은 그 실무자의 생산성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기업의 성공에 도모하는 B2B 사스 쪽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었는데 그때 모두사인은 이제 B2B 사스이면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전자계약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영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널 코퍼레이션 등 B2B 사스 프로덕트에 대한 이전 경험도 있으시고 이제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신데 해당 분야 스타트업에 특별히 매력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모두사인에서 어떤 비전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 B2B 사스를 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확실히 그러니까 B2B 사스가 주는 약간 그 매출을 형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좀 견고한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점이 좀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통 이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고 이거에 이제 가려운 게 있어서 이 가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B2B 사스 제품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무의 프로세스에 녹아져 버리는 그런 B2B 제품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다른 걸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고 많이 고착화되는 고착이 꼭 좋은 단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빼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좀 견고한 매출이라는 좀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견고한 매출들이 잘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견고한 매출을 통해서 저희는 또 계속 좋은 제품을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던 이 부분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대기업들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클라우드 제품인 저희 사스 이제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이런 그러니까 화랑기여서 또 매력적이지 않나?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사인에서의 비전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계약 생애 주기의 전반을 좀 더 이제 핸들링해서 진짜 계약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모두 사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계약 생애 주기에 모든 그런 기능을 커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이건 뭐 일단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여기서 녹방이냐고 아 그래? SHY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태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인턴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리드까지 7년 동안 모두 사인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모두 사인 개발자로서 그동안 어떻게 성장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합류 시점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장 많이 바뀌었던 점은 사실 생각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었냐면 사실 주니어일 때는 이게 돼요 안 돼요를 판단해서 설명할 수 있을 능력을 키우려고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거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더 빨리 성장을 했냐를 되돌아봤을 때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그 기술들을 오픈소스 코드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뭔가 공부를 했던 거, 이해를 했던 거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뭐 패키지를 직접 배포하면서 그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해봤던 그 관점 전환 자체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니까 결국은 how가 아니라 why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 기능은 어떤 고객이 원해서 만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왜 만들게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됐고 결국 그 왜 Y에 초점을 맞출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트레이드 오프를 따지게 되잖아요. 지금 결국은 적기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따질 때도 왜 우리가 개발을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그걸 잘 따질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Y를 기준으로 What을 연결하는 지점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관심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망했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성공을 계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 레슨런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생각 흐름 자체가 how, why, 그 다음에 why에서 what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좀 초점이 많이 이동이 됐고요. 그리고 그 조직이 가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제일 많이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7년 동안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현님께 질문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다가 현재 PO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현재 PO로서 모두 사인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두 사인 프로덕트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 번의 좀 직무 전환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제 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재미, 의미, 성장이라는 요소들인데 일단은 문화적 관점에서는 그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느끼는 제품팀을 리드하는 거가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으로 일단 한국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비빌 수 없는 전자계약 솔루션을 만드는데 더 많이 기여하고 도모하고 싶다일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모두 사인 프로덕트의 가장 큰 매력, 일단은 저희 그 PO 분들끼리 일단 이야기를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가 조종석에 앉아도 조종할 수 있는 보잉 747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B2B SaaS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구조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품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점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여기 다들 채팅에서 다들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철학이 있으신 것 같다, 멋지다고 88토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되게 멋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수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모두 사인에서 대표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서 이제 그 대량 전송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 계약서를 전송을 하는데 매우 많은 그 계약 참여자들한테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다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릴리즈를 하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좀 있냐면 그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계약에 저희는 이제 서명자라고 부르는데 그 서명자들의 연락처를 일일이 다 수집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거를 그리고 꼭 그렇게 수집을 해야 하는지 이게 너무 어렵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그게 어려운 지점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약 당사자들 간에는 당연히 어떤 신분에 대한 확보도 돼 있고 연락처도 알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이 이미 다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계약들을 하시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까를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전송하는 어떤 계약서들이 있구나. 이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뭐 동의서를 받는다던가 저 오면서 보니까 여기 헬리오시티 9500세대 있더라고요. 네. 그 9500세대에 다 계약서를 전송을 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계약서를 전송을 할 방법을 우리는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건 그러면은 이 계약서를 어떻게 우리가 공유를 할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다른 뭐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뭔가 보낸다거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걸 공유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그 링크잖아요. 그래서 그 링크 그러면은 계약서도 링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 이제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 이 링크를 이제 그 공유를 하는 거죠. 볼 수 있는 어느 곳이든 그냥 뭐 인터넷 게시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즘 URL QR 코드로 만드는 것도 매우 쉬우니까 그러면 그런 걸로 만들어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링크를 통해서 그 서명자들이 접속을 한 뒤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그때 입력을 하고 이제 서명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플로우를 바꿨고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링크 서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고 나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사용처에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문제를 정리하고 되게 좋은 솔루션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태영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모두 사인 팀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유독 문제 정의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확실히 잘 해내기 위해서 팀원들에게 어떤 노력과 마인드셋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확실히 뭐 태환님도 앞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은 좀 빠르게 성장하고 싶고 어찌 뭐 약간 생존을 위한 것도 있지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 다가갔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적은 시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면서 제품을 빨리 만든다면 좀 더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논리로서 그러니까 적은 실패를 하려면 그 문제 정의를 최대한 이제 딥다이브 해가면서 그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구현을 하는 게 문제를 잘 푸는 이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가 뭐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잘못된 문제 정의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솔루션이 나왔고 뭐 기능이 나왔는데 누가 안 써.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그 정의부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의를 조금이라도 더 이제 더 앞단에서 어찌 보면은 좀 걸러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좀 잘하고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데에서는 솔직히 일단은 누구를 위해서 이 기능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뭐 요거가 고객의 타겟,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누군지, 혹은 뭐 스테이크홀더들이 누군지,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격의 고객의 세그먼트의 성격에 따라 솔직히 원하는 니즈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고객의 이제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그들이 말했던 목소리 VOC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 수 있다면 좀 더 문제 정의에 있어서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채팅창에서 피아니스트 정재영 오셨다. 그리고 아까 위에는 8월에 부산에 1박 2일로 또 아, 예. 전체가 놀러 갔다 크루즈도 타시고 재밌었습니다. 엄청나네. 네. 대표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야, 역시 좋은 회사네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다음으로 했고, 잠시만, 재현님, 네, 네.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이제 개발자와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 원활한 합의라기보단 그 더 기민한 의사결정을 위한 맥락 동기화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더 기민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당황하셨네요. 네. 더 기민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잠시만요. 자꾸 정재영이 생각나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한 3초만 쉬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려고 그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처럼 교차 기능팀으로 일하는 팀원들이라면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보다도 사실상 비즈니스와 그 제품 전략의 얼라이먼트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우리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업이 해결이 되었을 때 댓글을 안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성원이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업들이 정말 잘 해결되었을 때, 성공이 되었을 때,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우리 프로덕트를 이용해 주시고 있는 우리 고객들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설파하고 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영님께 다시 또 그래서 모니터를 보는 채팅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네,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말씀들 잘하셔서 녹방이 아니냐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런 라이브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모두 사인 구성원들의 기술적인 성장과 전반적인 개발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 일단 개발 문화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문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에는 확실히 개발 문화가 뭐지? 했을 때 좀 떠오르는 게 막 막연하게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들이라서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무언가 행동의 양식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개발 문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이제 그랬을 때 저희 개발 문화에 그냥 뭐 많이들 있는 것처럼 뭐 스터디 혹은 블로그, 이제 그리고 뭐 코드 리뷰, 이런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활동들을 저희 개발 문화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발 문화나 뭐 비전이라고 한다면 저도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직급이나 뭐 포지션에 상관없이 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이제 내용이 있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그냥 직급에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뭐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표현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혹은 이게 별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소통을 하며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걸 이제 좀 개발 문화로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이제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질문, 또 질문을 주신 것 중에 하나 뽑아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시장에서 스프링, 자바, 코틀린이 강세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 시장에서 자바, 코틀린이 강세고, 이제 파이썬, 노드.js 기술 스택을 처음에 사용했던 스타트업도 추후에 스프링으로 포팅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모두사인은 스프링 혹은 다른 기술 스택으로의 전환을 염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발표에서는 스프링을 사용한다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질문자분이 아마 저 잘못 알고 계신지. 네. 근데 일단 아마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거의 Nest.js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쓴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MSA를 하는 기본 이제 뭐 두 개가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MSA를 개발하는 게 일단은 이런 폴리글랏, 그러니까 여러 랭귀지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그 개발적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봤을 때 자바를 지금 소폭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점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솔직히 이런 몇 가지 외부 솔루션들이나 혹은 간혹 좀 오래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바밖에 아직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바를 써야 하는 환경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저희가 쓰는 이제 뭐 여러 좀 큰 이제 약간 대용량 트래픽으로 넘어가거나 하면은 좀 자바 계열의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한다든가 인프라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제 그쪽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땐 점진적으로 좀 확장될 여지는 있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솔직히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거는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가능한 일이기에, 일단은 완전한 전환 같은 부분은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혹은 뭐 점진적으로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무언가 필요한 데 필요한 솔루션을 쓰는 형태로 이제 그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은 그러니까 솔직히 자바 진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바 진영이 계속 저희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필요하면 쓸 거다. 근데 완전한 변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질문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실시간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김근우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전자계약 기능은 이미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 같고, 앞으로의 모두사인 기반으로 사업 확장이나 신사업을 구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장기적인 미션과 비전이나 확장 방향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장기적인 비전이나 확장 방향 어떤지. 제가 얘기 드리자면 일단은 뭐 확장 아니 뭐 이런 질문도 저희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글로벌 안 합니까? 뭐 이런 솔직히 아직 글로벌은 일단은 현재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이라고 뭐 다른 이걸 기반으로 무언가 좀 추가적인 확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약간 본진부터 잘 챙기자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약생애 주기에 그런 아직 우리는 이제 그 문서 관리하는 영역 그리고 앞뒤에 조금한 이제 그 계약생애 주기의 커버리지를 아직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계약생애 주기에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형태로 확장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이걸 기반으로 시너지를 내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는 아직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계속 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실시간 질문 주신 것 중에 아이디 올리브 공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서울, 부산 오피스 구성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소통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정재영님이 하십시오. 아닙니다. 저희 질문 뭐였죠? 네, 질문이 이제 서울, 부산 오피스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까 이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그 뭐 구성 요소라고 하면 솔직히 그러니까 막 특정 포지션, 특정 팀은 부산에만 있고 특정 팀이 서울에만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더 이제 이후에 막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이 소통의 문제가 좀 솔직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인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70명이 현재 저희 근로 이제 구성원 수가 되고 한 60명 가량이 저희 서울에 계시고 10명이 이제 그 부산에서 근무를 해주고 계신데 부산에서도 이제 제품 그룹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른 총무나 이제 지원 그룹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저희 이제 서울도 이제 제품 그룹의 비즈 분들도 꽤 많이 이제 여러 포지션에 걸쳐서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소통을 그러니까 어렵죠. 당연히 솔직히 보기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너무 어려웠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나마 좀 저도 이제 제가 합류했을 때부터 이미 원격 근무를 주 1회씩 하고 있었던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런 원격 근무를 저희가 해보면서 이제 원거리에 있는 팀들과 같이 일하는 걸 좀 미리 연습해봤다라고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제 오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회의실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도 회의실이 부족하지만 이제 다음에 회의실도 이제 구성을 생각을 뭐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 폰부스 같은 형태의 소규모의 컨퍼런스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그런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격 근무로 이제 연습이 돼서 이제 서울, 부산과 커뮤니케이션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질문은 마감을 하고요. 다음으로 태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떤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떤 개발자가 모두사인에 온다면 가장 성장하고 원하는 경험치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그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행동하면서 얻은 그 인사이트를 그 조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그 책임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감수하려는 분들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냐를 좀 어필해보면 일단 온보딩 했을 때는 그 심리적 안정감을 빠르게 느끼기 위해서 그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했던 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는 문화적으로 우리 모두 쌓인 구성원이라면 이렇게 근무를 해 라는 그런 문서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기간에는
모두 사인의 엔지니어로서 기대하는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돼? 라는 학습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그 기대치를 조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럼 내가 커리어적으로 잘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알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떤 걸 챙겨야 하고 그리고 소프트 스킬이나 그런 것들을 다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될지를 조금씩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전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는 B2B 사스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인가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로그, 그 다음에 웹훅, API, 뭐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어느 정도 커버하다가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유저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어느 정도 그 어댑티브하게 챙기면서 확장 있는 설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현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모두 사인에 입사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들어와 봐서 이제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으로서 이제 알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귀하고 소중하고 이제 또 탁월한 한 분 한 분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채용 프로세스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같은 직무를 가지고 계신 그 구성원분과 간단하게 티타임을 진행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일한 직무를 갖고 계신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직무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함께 일하게 될 다른 직무에 계신 구성원분들이 들어오셔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사장님이 등장하는 그 컬처핏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과정이 생각보다 길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건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저희 사장님이 등장하는 그 컬처핏 인터뷰에서 그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이 인생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조금 새로웠었고 제 내부적, 그러니까 제 내면에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뭔가 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사장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색안경이 끼워지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채용을 시작하는 그 과정부터 입사 직후,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면밀히 잘 살펴주고 챙겨주고 하는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피플앤 커처 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채용 과정은 좀 길지만 굉장히 그 과정도 되게 좋은 경험이고 되게 그런 걸 잘 케어해주는 팀도 있고 맞습니다.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제 모두 사인을 이 영상을 보시고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량 트래픽을 경험해보고 싶고 그리고 좀 챌린지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희 모두 사인에서 같이 즐겁게 좀 해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환님. 네. 성장은 결국은 스스로 감수하려는 책임만큼 저는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그거를 좀 즐기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현님. 네. 일단 성장하는 B2B 사스의 맛이 무슨 맛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아래 링크 있으니까 거기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님 한마디. 그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요구사항들, 그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열정을 느끼고 성장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그 라이브 퀴즈 이벤트가 올라왔는데요. 모두 사인 제품팀의 보잉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요거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변 주시면 이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세션 진행해주신 모두 사인 팀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채용 담당자 미더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채용 담당자 미더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